하늘을 나는 장군 홍범도. 큰 키에 검게 그을린 얼굴, 짙은 눈썹에 덥수룩한 수염, 호랑이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바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어요. 또한 2021년에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지요. 일제 때에는 총 한 자루가 제대로 없어 일본과 힘겹게 싸웠었는데 최신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만일 홍범도 장군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지금의 든든한 우리나라 국방력에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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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려왔지요. 총을 든 일본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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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군인들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지금이다! 공격! 그 말과 함께 골짜기 아래로 총알이 마치 비처럼 쏟아졌어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 누구도 이 봉오동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1920년 6월 그렇게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독립군들의 첫 승리였어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독립군의 대장 나르는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홍범도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머슴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마저 홍범도가 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어린 홍범도는 아버지처럼 남의 집에 일을 해주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군에 들어가면 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어린 나이에 군인이 되기도 했어요.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었다가 군을 나와 여기저기 힘든 일을 하며 떠돌아다녔어요. 금강산에 있는 절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요. 결혼을 하고는 산으로 들어가 포수가 되었어요. 탕! 홍범도의 총 쏘는 실력은 아무리 빠른 산 짐승도 다 맞추었어요. 우와, 바늘귀도 뚫는 사람이구먼. 가느다란 바늘 끝에 실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까지 맞춘다는 홍범도의 사격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잡은 짐승을 내다 팔아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1895년 우리나라에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우리 왕비께서 일본인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산에서 포수로 살던 홍범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포수들도 나라에 힘을 보태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홍범도의 말에 많은 포수들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홍범도는 사냥을 하다가도 일본군이 나타나면 번개처럼 그들을 물리치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런 홍범도를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렀어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1907년 일본은 우리나라에
모든 군대를 없애려 했어요. 조선의 군대는 모두 해산하라. 앞으로 조선은 우리 일본 군대가 지킬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또 이런 명령도 내렸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 어떤 무기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총을 모두 반납하기 바란다. 한 사람이라도 총을 가지고 있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산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포수들에게 총을 내놓으라니. 그럼 우린 뭘 먹고 사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홈이나 괭이가 필요하듯,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필요하듯, 포수에게 총은 홈이나 그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런 총을 내놓으라면 포수들은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까요? 화가 난 홍범도는 그 길로 수많은 포수들을 모아 다시 의병을 만들었어요. 농사 짓던 사람들도 호미를 버리고 일본과 싸우기 위해 홍범도를 찾아왔어요.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도, 남의 집 머슴일을 하던 사람도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고 몰려들었어요. 홍범도의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의병이 되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의병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사짓고 나무하고 산을 다니며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지역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죠. 일본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죠. 호랑이처럼 힘이 센 홍범도는 의병들과 함께 일본을 무서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일본인이 세운 우체국을 불지르고 일본인의 금강도, 군인들이 머무는 집도 홍범도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돕는 사람들을 찾아 혼을 내주었어요. 일본의 무기를 빼앗아 독립군들이 쓰기도 했지요. 일본은 번개처럼 나타나 연기처럼 사라지는 홍범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범도의 아내를 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과 고문을 했지요. 남편이 있는 것을 말해라.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내란 말이야. 왜 내게 그 일을 시키느냐? 너희가 내 남편을 잡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거라. 홍범도의 아내는 오히려 일본군을 호되게 꾸짖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홍범도의 아들 양순도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어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일본군은 홍범도를 잡기 위해 엄청난 돈을 걸었어요. 홍범도를 잡는 사람에겐 누구든 큰 돈을 주겠다. 그러나 홍범도는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봉오동 골짜기 깊숙이 들어온 일본군을 보며 동료들에게 홍범도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 시작된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 만세! 만세! 우리가 일본군을 물리쳤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가 일본의 최고 강한 군대인 월강 추격 부대의 군인들을 만주 봉오동에서 크게 물리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땅을 일구던 농부였던 사람들, 노동자, 광부, 포수, 대장장이, 머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총을 들고 싸웠어요. 그들의 용기에 일본 군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넉 달 후 이들은 다시 청산리로 향했어요. 청산리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었죠. 홍범도 부대는 김좌진 장군을 도와 청산리 전투에서도 승리로 이끌었어요. 화가 난 일본군은 눈에 불을 켜고 독립군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독립군들은 벌써 만주를 떠나 연해주로 가고 난 뒤였어요. 분이 풀리지 않은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독립군을 도와줬지. 이런 괘씸한 것들. 독립군은 어디 숨었나? 바른 대로 말해라. 나라를 빼앗기고 만주로 피해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 일본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집과 마을을 불태우고 도망치는 사람은 잡아서 끌고 갔지요. 간도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자유시에 모였어요. 다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죠. 일본을 이기기 위해 러시아 군대와 힘을 합칩시다.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을 몰아내야 합니다. 독립군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독립군들끼리 싸운 자유시 참변이에요. 무슨 짓이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일본을 물리쳐야 하오. 홍범도 장군은 이 싸움의 재판장이 되어 다시 힘을 합쳐 일본과 싸우자고 외쳤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러시아는 독립군과 연해주에 살던 20여만 명의 우리 동포를 중앙아시아로 쫓아냈어요.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의 크즐 오르다라는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생활이 어려워 늙어서는 극장에서 표를 팔며 지내기도 했어요. 1943년 10월 조국 광복을 불과 2년 남겨둔 어느 날 홍범도 장군은 75세 나이로 머나먼 땅 카자흐스탄에서 가족도 없이 쓸쓸히 눈을 감았어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았던 홍범도 장군. 그는 언제나 총을 들고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녔대요. 그에게 총은 평생 군인으로 일본과 싸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작은 수첩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함께 싸우다 죽은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의병들을 자신만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 위해서였지요. 홍범도 장군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 군복을 입고 낯선 땅에서 총을 들고 싸웠을까요? 그의 소원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의 한인들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거리를 만들고 홍범도 장군의 동상도 세웠어요. 죽어서도 돌아가지 못한 고국을 그리워한 홍범도 장군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 동상은 대한민국이 있는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남의 나라 낯선 땅에 묻힌 지 78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기회가 되어 대전 현충원을 가게 된다면 꼭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어보세요. 홍범도 장군님,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편히 잠드세요. 정부에서는 홍범도 장군님께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드려 그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